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통증의학과를 운영하고 있는 김철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몸소 겪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맨발 걷기 하다가 크게 다칠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에이 설마 맨발로 걷는 게 얼마나 위험하겠어 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요. 저 김철수도 지난해 맨발 걷기를 잘못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입니다. 구급차에 실려가고 응급실에 입원까지 했어요. 제 아내는 그날 저를 보면서 이 사람 다시 못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아니, 의사인 박사님이 어떻게 맨발 걷기 하다가? 이렇게 놀라실 겁니다. 저도 정말 놀랐어요. 평생 환자들만 걱정하던 제가 어느 순간 환자가 되어버렸던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지요? 허리 굽은 할머니, 무릎 아픈 할아버지들, 손주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할아버지, 맨발 걷기 해보세요. 건강에 좋대요. 그럴 때 말입니다. 무조건 듣지 마셔야 합니다. 잘못하면 정말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금도 저는 매일 30분씩 맨발로 걷고 있습니다. 네. 당뇨도 있고 혈압도 높은 몸이지만 약도 줄였고 훨씬 건강해졌어요.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올바른 방법을 알게 된 덕분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여러분 무릎 통증, 혈압, 당뇨 관리에도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김에 종 모양 알림 버튼도 눌러두세요. 앞으로 좋은 건강 이야기 계속 전해드릴 거니까요. 자, 이제 제 경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제가 작년 초에 건강이 참 안 좋아졌습니다. 혈압은 올라가고 당뇨 수치도 들쭉날쭉하고 무릎은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잖아요? 약이라는 게 먹어도 끝이 없지요. 저도 약 봉지가 신발장만큼 쌓였어요. 한때는 제가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던 의사였는데 어느새 제가 그 약을 먹는 환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 우리 손자가 저한테 유튜브 하나 보여주더군요. 할아버지, 요즘 맨발 걷기 유행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하고요. 보니까 맨발 걷기가 피도 잘 돌게 하고 몸에 힘도 생기고 통증도 줄여준다고 하더군요. 듣기만 해도 얼마나 솔깃합니까? 그리고 저도 의사니까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발바닥 자극이 건강에 좋다는 거. 땅과 직접 닿으면 몸에 좋은 변화가 생긴다는 거. 한의학에서도 발바닥 자극이 중요하다고 하죠. 저도 젊을 때 그런 것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 내일부터 당장 해보자 하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건강에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문제는요. 아무 준비 없이 시작하면 큰일이 난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준비 운동도 없이 그냥 신발 벗고 아파트 뒷산 흙길로 나가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날 새벽 발바닥으로 흙을 처음 밟을 때는 참 기분 좋았습니다. 조금 따끔거리고 불편했지만 참을 만하다 싶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발바닥에 작은 상처가 생겼고 당뇨 때문에 그 상처가 점점 악화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몸살, 고열, 어지럼증이 찾아왔고 결국 119를 부르고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의사인 제가 그렇게 준비 없이 시작했다는 게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맨발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맞게, 우리 몸 상태에 맞게 정확히 알고 준비하고 해야 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은 저 같은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았어요. 안개가 살짝 끼고 새들이 지저귀는 아침. 이런 날 맨발로 흙을 밟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집 앞 아파트 뒷산 흙길로 나갔습니다.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맨발로 땅을 디뎠습니다. 처음 발에 닿는 흙의 느낌은 차갑지만 참 신선했어요. 이게 자연이구나 싶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발바닥이 따끔거리긴 했지만 이 정도쯤이야 하고 참고 걸었어요. 돌도 밟히고 작은 나뭇가지가 찔리기도 했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30분 정도 걸었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발을 씻었는데 그때는 별 문제 없어 보였어요.
발바닥이 조금 빨갛게 되었지만 오히려 피가 잘 도는 거겠지 하고 스스로 위로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그날 오후부터 시작됐습니다. 발바닥에 작은 상처가 생겼는데 당뇨가 있는 저한테는 그 작은 상처 하나가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소독약 바르면 되겠지. 하루 이틀 지나면 낫겠지. 이렇게 가볍게 넘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상처는 빨갛게 부어오르고 열감이 생기고 만지기만 해도 뜨겁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직도 안일했습니다. 이틀만 쉬면 괜찮겠지 하고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는 날 아침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다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어지러움이 심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의식은 있었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곧바로 발견하고 119를 불러줘서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겁니다. 그때 만약 집에 아무도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 경험에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맨발 걷기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몸 상태 무시하고 무작정 시작하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 초라했습니다. 60년 넘게 환자를 돌봤던 의사가 환자복을 입고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강 선생님, 맨발 걷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시작하면 특히 당뇨나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가 생명과 직결됩니다. 작은 상처가 폐혈증으로 번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평생 환자들에게 조심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해온 제가 정작 제 건강은 그렇게 소홀히 했던 겁니다. 그날 침대에 누워서 창밖 햇살만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끝날 수도 있었구나. 환자들에게 그렇게 조심하라고 했던 내가 왜 내 몸은 챙기지 못했을까? 그리고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내 경험을 솔직히 나눠서 나 같은 실수를 다른 분들은 절대 하지 않게 해야겠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맨발 걷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우리 나이에 우리 몸 상태에 맞게 조심스럽게 준비하고 천천히 시작해야 한다는 것 절대 무작정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혈압이 높으신 분들, 발의 감각이 떨어진 분들은 꼭 더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 경험을 반면교사 삼으세요.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맨발 걷기 하시는 방법도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럼 이제 안전하게 맨발 걷기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메모 준비되셨나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들으시고 나중에 이 내용을 다시 천천히 되새기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 깨달은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안전한 맨발 걷기 7단계 방법입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릴게요. 첫째, 천천히 집 안에서부터 시작하세요. 바로 바깥 틀길로 나가지 마시고 집 안에서 양말을 벗고 맨발로 걷기부터 연습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5분, 정말 짧게만 걷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적응하세요. 둘째, 발 상태를 매일 확인하세요. 발에 상처가 없는지, 물집은 없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거울을 보시거나 가족들에게 발바닥을 봐달라고 부탁하세요.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셋째, 안전한 장소를 고르세요. 깨끗한 집 안 바닥, 잘 관리된 잔디밭, 모래사장처럼 부드러운 곳이 좋습니다. 돌이 많거나 유리 조각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은 절대 안 됩니다. 넷째, 시간을 짧게 시작해서 서서히 늘리세요. 맨발 걷기를 하루에 5분으로 시작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5분씩 늘려갑니다. 한 달쯤 지나면 15분, 세 달쯤 지나면 2030분 정도 걷는 걸 목표로 하세요. 무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섯째, 필요하면 안전 도구를 사용하세요. 지팡이나 워킹 스틱을 가지고 다니세요. 균형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요즘은 맨발 느낌을 살리면서도 발을 보호하는 맨발 신발도 나오니까 필요하면 사용해보세요. 여섯째, 가능하면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 걷는 것보다는 함께 걷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만약 혼자 해야 한다면 휴대폰을 꼭 챙기시고 사람 많은 곳에서 하세요. 일곱째,
몸 상태를 존중하세요. 피곤할 때, 몸살 기운 있을 때,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더울 때는 그냥 쉬는 게 답입니다. 쉬는 것도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지요? 정리하면 천천히, 조심스럽게 몸 상태를 잘 살피면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 방법을 따르면서 몸에 큰 변화를 느꼈고 지금도 매일 아침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맨발 걷기 전 꼭 해야 할 발 관리법과 어디서 걸어야 안전한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계속 함께 해주실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제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맨발 걷기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꼭 반드시 의사와 상담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에이, 그냥 걷는 건데 뭘 그렇게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 나이에는 작은 변화도 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께 어떤 걸 물어봐야 할까요? 제가 직접 경험한 것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첫째, 지금 먹고 있는 약이 걷기에 영향을 주는지 물어보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약은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럼 걷다가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저도 혈압약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일어섰을 때 어지러워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둘째, 발 감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세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발 감각이 떨어져서 상처가 나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 발 신경 검사를 받아보세요. 필요하면 발 관리법도 같이 배우시면 더 좋습니다. 셋째, 골다공증이나 뼈 상태를 확인하세요. 우리 나이에 넘어지면 쉽게 뼈가 부러집니다. 특히 고관절, 손목 같은데요. 김 할머니 아시죠? 맨발 걷기 하다가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 받으셨던, 그러니까 뼈 상태도 꼭 체크하세요. 넷째, 발 모양이나 관절 문제도 점검하세요. 평발이 있거나 발가락이 휘어진 경우에는 걷는 법을 조금 다르게 해야 합니다. 저도 오른쪽 발이 살짝 안으로 휘어져 있어서 처음에는 걸을 때 무릎이 아팠습니다. 그걸 알고 나서는 자세를 조금 바꿨지요. 다섯째, 심장 문제 있는 분은 운동 강도를 꼭 물어보세요. 숨이 찬다거나 가슴 답답한 느낌이 있으면 걷는 시간이나 강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절대 참으면 괜찮겠지 하시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 약, 발 감각, 뼈, 발 모양, 심장, 이 5가지를 꼭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생님, 제 몸 상태에 맞는 맨발 걷기 방법은 어떤가요? 이 질문도 꼭 하세요. 여러분, 맨발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맞는 방법으로 해야 건강에 도움이 되고 다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괜히 잘못 시작해서 고생하지 마시고 저처럼 무리했다가 병원 침대에 눕지 마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안전하게 다시 맨발 걷기를 시작하고 나서 몸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들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운이 날 겁니다. 자, 이제 힘내서 계속 가볼까요? 여러분, 제가 병원에서 퇴원한 다음 의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조심조심 맨발 걷기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안에서 하루 5분, 그 다음에는 베란다에서 10분, 그렇게 천천히 늘려갔어요. 그리고 3달이 지났을 때 제 몸에 놀라운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씩 들려드릴게요. 첫째, 혈압이 안정되었습니다. 20년 넘게 혈압약을 먹어온 제가 약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의사와 상의한 결과입니다. 아침마다 머리가 띵하고 무거웠던 느낌이 사라졌습니다. 둘째, 잠이 잘 옵니다. 여러분, 저 평생 불면증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를 시작한 뒤에는 베개에 머리만 대면 10분 안에 깊이 잠이 듭니다. 아침에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어요. 셋째, 발 감각이 살아났습니다. 당뇨 때문에 발 감각이 둔했었는데 이제는 양말 질감도 느껴지고 발가락도 훨씬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됐습니다. 넷째, 무릎 통증이 줄었습니다. 맨발 걷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올바른 걸음걸이를 찾게 되니 무릎에 가는 충격이 줄었나 봅니다. 이젠 계단도 쉽게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다섯째,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아침에 잔디밭을 맨발로 걸으면서 새소리를 들으면 하루 종일 정신이 맑고 상쾌합니다. 신문 읽고 책 읽는 집중력도 훨씬 좋아졌어요. 여섯째, 소화가 잘 됩니다. 식사 후 더부룩한 느낌이 줄어들고
장 운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일곱째,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강해졌습니다. 발과 다리 힘이 좋아지니까 균형 잡는 게 훨씬 수월해졌어요. 넘어질 걱정도 많이 줄었습니다. 여덟째, 스트레스가 줄었습니다. 아침에 햇살 받으며 맨발로 걸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걱정이 절로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를 저 91살 된 김철수가 직접 경험했습니다. 젊은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나이에도 천천히 올바르게 하면 몸은 정말 다시 살아납니다. 제 경험을 꼭 기억해 주세요. 조급해하지 말고 조심조심 하루하루 쌓아가다 보면 여러분 몸도 마음도 분명히 더 건강해질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맨발 걷기의 과학적 효과에 대해서도 아주 재미있고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대되시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십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맨발 걷기, 단순히 기분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과학적으로도 맨발 걷기는 분명한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첫째, 발바닥 신경 자극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발바닥에는 약 7,000개가 넘는 작은 신경 말단이 있습니다. 맨발로 땅을 딛는 순간 이 신경들이 자극을 받아 몸 전체로 피가 더 잘 돌게 만들어줍니다. 피가 잘 돌면 어때요? 손발이 따뜻해지고 머리도 맑아지고 몸 구석구석이 살아나는 거지요. 둘째, 다양한 근육을 골고루 사용합니다. 맨발로 걸으면 평소 잘 안 쓰는 작은 발 근육들까지 골고루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균형 감각이 좋아지고 넘어질 위험이 줄어듭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균형 잡는 힘이 중요합니다. 넘어지는 사고 정말 무섭잖아요. 셋째, 접지 효과 그라운딩가 생깁니다.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땅과 직접 닿으면 몸 안에 쌓인 나쁜 전기적 에너지가 빠져나간다는 이론입니다. 실제로 이 접지 효과 덕분에 염증이 줄고 몸의 부기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넷째, 정신적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풀, 모래 같은 자연을 맨발로 느끼면서 걷다 보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우울감도 줄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맨발로 걷는 것 하나로 몸과 마음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조심조심 내 몸에 맞게 시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제 경험뿐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맨발 걷기의 효과를 확실히 아셨으니까 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이번에는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동네 이웃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다 함께 맨발 걷기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정말 따뜻한 이야기입니다. 계속 함께 가보실까요? 여러분, 저 혼자 맨발 걷기를 하다 보니까 이 좋은 걸 나 혼자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가까운 이웃분들께 조심스럽게 맨발 걷기를 권유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걱정이 많았어요. 에이, 괜히 넘어지면 어쩌려고 그래. 맨발로 다니면 감기 걸리는 거 아니야? 나이 들었는데 그런 거 위험하지 않아? 이런 반응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제 경험을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무턱대고 하면 위험하지만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면 몸이 정말 달라진다. 이렇게 말이지요. 그렇게 시작한 게 바로 우리 동네 맨발 걷기 모임입니다. 처음엔 딱 5명, 저랑 아내, 그리고 이웃 몇 분만 모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작은 공원의 부드러운 잔디밭에서 하루 5분, 10분씩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모두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김 할머니는 허리 통증이 훨씬 덜하다고 하셨고, 이 할아버지는 밤에 잠이 더 잘 온다고 하셨습니다. 또 박 할머니는 발바닥 통증이 없어졌다고 웃으시더라고요. 심지어 걷기 시작한 지 2달쯤 됐을 때는 우리 모임 인원이 5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던 분들도 이웃들 변화 보고 나도 해볼까 하고 자연스럽게 참여하시게 된 거지요. 함께 걸으니까 더 재미있고 서로 발 상태도 확인해주고 혹시나 넘어질 위험도 줄고 무엇보다 서로 응원해주니까 마음도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맨발 걷기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할 때 훨씬 더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혹시라도 나이 많아서 무리 아닐까? 지금 시작해도 될까? 걱정되시는 분들 계시면 지금부터라도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한 발 한 발 시작해보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서로 응원하면서요.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몸도 마음도 새로워지는 기분을 여러분 모두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안전하게 맨발 걷기 하려면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를 아주 간단하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우리 건강한 발걸음 계속 함께 걸어가 보자고요. 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따라오신 여러분, 정말 훌륭하십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였을 텐데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접 경험한 맨발 걷기의 위험성과 또 안전하게 즐기는 방법까지 하나하나 다 말씀드렸지요. 그럼 제일 중요한 핵심만 깔끔하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천천히 단계적으로 시작하세요. 처음엔 집 안에서 양말 벗고 걷기부터 5분, 10분, 15분 아주 서서히 늘려가야 합니다. 절대 처음부터 밖에 나가서 30분 걷는다. 이런 무리하지 마세요. 둘째, 발 상태를 매일 점검하세요.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바로 쉬셔야 합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발 관리가 생명입니다. 셋째, 안전한 장소를 고르세요. 깨끗한 집 안, 잘 관리된 잔디밭, 모래사장 같은 부드러운 땅, 돌, 유리, 날카로운 것 있는 곳은 절대 피하세요. 넷째, 시간을 욕심내지 마세요. 짧게 시작해서 천천히 늘려야 합니다. 몸이 먼저 변화를 느끼게 해줘야 해요. 다섯째, 필요한 도구를 사용하세요. 지팡이, 워킹 스틱, 맨발 신발 같은 보조도구. 부끄러워하지 말고 적극 활용하세요. 여섯째, 가능한 한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세요. 혼자보단 둘이, 둘보단 셋이 훨씬 더 안전하고 즐겁습니다. 일곱째, 몸 상태를 항상 존중하세요. 피곤하면 쉬세요. 날씨가 너무 춥거나 덥거나 하면 쉬세요. 쉬는 것도 건강 관리입니다. 여덟째,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나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내게 맞는 방법으로 시작해야 진짜 건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이 8가지 가슴에 꼭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이에 중요한 건 조심, 천천히, 꾸준히 이 3가지입니다. 저도 이 원칙을 지키면서 지금 91세에도 건강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진심 어린 당부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긴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께서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해서입니다. 맨발 걷기, 잘하면 정말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내 몸을 무시하고 시작하면 진짜 목숨까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제가 몸소 겪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가고 응급실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후회했어요. 왜 나는 준비도 없이 그렇게 무모했을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욕이 있어도 몸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요. 여러분, 절대 늦은 나이 아닙니다. 91세인 저도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몇 살이든 조심스럽게, 꾸준히 몸을 아껴가며 한다면 여러분 몸도 분명히 변할 겁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 작은 변화가 모여 어느 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조급해하지 마세요. 천천히 하셔도 괜찮습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한 발 한 발, 오늘 5분 걷고 내일은 6분 걷고, 그게 바로 진짜 건강입니다. 맨발 걷기라는 것이 결국 우리 몸과 자연을 다시 연결해주는 일이니까요. 여러분, 부디 제 이 경험과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만의 건강한 발걸음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누군가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힘차게 걸어가 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